자, 증설이 발표 하루 전입니다. 제약바이오주 분수령이 될까라는 건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제는 크게 하라 그랬다가 오늘은 또 급반등을 했어요. 이동근 파트너가 볼 때 물론 예측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좀 무리고요. 사실 그냥 지켜보는 게 맞을 수도 있다라는 소리도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사태를 우리가 조금 이렇게 볼게요. 과연 이제 좋은 경우에 뭐 중징계라는 게 아예 없다라는 건 사실 상관이 없고요. 안 좋은 시나리오가 발생이 됐을 때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 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다른 바이오는 아까 말하신 것처럼 똘똘한 바이오와는 따로다라든지 혹은 아니면 같이 좀 투심이 좀 꺾일 수 있다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좀 나눌 게 없을까요? 이게 사실 계속 궁금하죠. 투자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도 네. 공개 방송할 때마다 삼성바이오 오늘도 제가 공개 방송을 하고 왔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어떻게 될까요? 저는 솔직히 모릅니다. 묻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은 금감원하고 금융위하고도 사실 싸웠던 부분들 아닙니까 이게. 그다음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있고 이 3자 간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는 부분이고 여기에 이제 국감장에서 정치권에서 여당의 의원께서 또 이제 내부 자료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공개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게 또 핵심 또 쟁점 사항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일 정선희 쪽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결론을 내는데 장중에는 저는 나오지 않을 걸로 봅니다. 못 낼 걸로 봅니다. 그렇죠. 끝나고 나면 이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저께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장중에 한 20% 넘게 이제 빠졌다가 오늘 올라왔던 거는 이제 그래도 설마 대마불산대라는 어떤 기대감도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예, 정선희 쪽에서 심의하면서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고의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뭐 거래정지 그다음에 뭐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한국항공우주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면 일단 뭐 거래정지 이후에 뭐 6개월 있든 1년 있든 다시 심사해가지고 거래 재개가 되고 상장 폐지까지는 가지 않을 거로 이렇게 봅니다. 중요한 건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렇게 해서 이제 면접을 받든지 하면서 다시 이제 상장이 돼서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또 이제 그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 수준이 나오게 된다라면 거래 재개가 되면서 바이오로직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호재가 될 것이고요. 바이오 입장에서도 보면은 이제 심리적으로 상당히 이제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안 좋았을 경우 그거는 이제 바이오로직스 문제니까 빼버리고요. 만약에 안 좋을 경우 바이오 쪽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안에 이제 그 바이오젠하고 삼성바이오 에피스하고 이 문제는 바이오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게 상장 초기의 어떤 문제였지 이게 바이오 문제로 이어지기까지는 좀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심리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니까 아마 바이오 쪽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고 일시적으로 안 좋게 만약 나왔을 경우 가정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내일은 아닐 것 같고요. 내일은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모레 정도에 나쁘게 출발을 했다가 오히려 이제 털어내고 저는 바이오 쪽에서 불확실성을 털어내버릴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게 나오면 좋은 대로 털어내고 갈 것이고 나쁘게 나오면 일시적으로 빠졌다가 털어내고 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한 나머지 바이오 이제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안 좋은 소식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쨌든간 불확실성을 좀 털어낸다는 측면에서는 뭐 단기적인 충격은 뭐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 이후에는 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조민규 파트너가 볼 때는 그렇다면 어때요? 옆에서 얘기를 들으셨는데 동의하시나요? 저도 뭐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삼성바이오 이슈는 어떻게 뭐 사실상 이게 개별 기업의 이슈로서 좀 국한해서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시총이 이제 20조가 넘는 기업이죠. 많이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총이 20조고요. 이제 이런 좀 업종을 대표한다는 상징성적인 의미가 있었고 또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떤 업황이라던가 산업적인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상장 당시에서 발생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좀 개별적인 성격을 좀 봐야 되는데 이게 문제는 뭐가 있냐면 뭐 ETF라던가 혹은 이제 다른 어떤 수급적인 부분이 같이 엉켜 있다 보니까 커다란 종목이 하나 같이 밀려내려 와버리면 ETF 쪽에서 동반해가지고 다른 바이오 업종 시가총액 상위 비중 쪽에 있는 종목군들을 같이 이제 매도가 출회되는 형태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심리적인 요인이죠.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셀트리온 실적이 안 좋게 발표가 되면서 같이 이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이제 바이오 투자자들에 있어서 어떤 투자적인 심리가 많이 안 좋았었던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궁극적으로는 지금 이제 시장에서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가장 불확실성이라고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이 삼성바이오 로직스와 관련된 이슈였기 때문에 이게 이제 끝나게 된다고 한다면 최종적으로 이제 결론이 나와져서 결론이 나온다고 한다면 다른 바이오 쪽에 있어서는 잠재적인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해소가 되는 측면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심리적인 개선이 이제 안정화될 수 있겠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오늘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영됐었던 흐름들이 있었고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실적입니다. 이제 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지만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3분기 같은 경우에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었거든요. 이게 과연 이제 일시적인 요인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 바이오 시밀러와 관련된 쪽에서의 어떤 구조적인 역성장에 대한 형태가 좀 이어질 수 있는 형태로서 갈 것이냐 이 부분이 하나가 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신약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가치적인 측면이란가 실적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여전히 이제 가격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어떤 코스닥 지수의 어떤 그 흐름 자체가 코스닥의 상위 비중 쪽에 있는 종목군들이 대부분 바이오 업종이 차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지수가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면 또 코스닥 종목군들은 수급적인 좀 악화가 계속해가지고 반복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바이오 쪽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똘똘한 바이오라고 하는 것들은 임상에 대한 스케줄이나 파이프라인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를 하시고 이게 아마 이제 내년도가 되면 또 바이오 쪽에 좀 핫한 종목군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임상 3상이 끝나거나 이제 뭐 라이센스 아웃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들이 좀 기대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조금 좀 똘똘한 좀 실질적으로 잘 하고 있는 사업을 잘 하고 있는 바이오 산업이 사실은 뭐 저성장 사업이라든가 이런 건 아니니까 이런 기회를 찾아서 좀 좋은 주식을 좀 싸게 다른 어떤 소나기가 올 때 더 오히려 좋은 기업을 살 수 있는 기회로서 좀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이제 내일 이후서부터는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똘똘한 바이오를 담을 수 있는 뭐 어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다. 단기적인 충격만 이겨낸다라면은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은 그다음에 김동엽 파트너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이 바이오 뭐 비슷한 입장이신가요? 아니면 좀 다른 시각을 좀 갖고 계신가요? 뭐 두 분의 시각을 적절하게 섞으면은 뭐 제 생각이 될 것 같은데. 섞어주시죠. 굳이 좀 말씀드리면 지금 여타 제약바이오 주식들이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어떤 이슈가 되고 있는 뭐 상장과 관련된 어떤 그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에 같이 얽매여 있는 주식들은 아니기 때문에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리면 다들 경쟁업체들끼리인데 왜 주가는 동료의식을 갖고 움직이느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삼성전자가 업황이 안 좋아지면 딸려 있는 상장돼 있는 한 200개 벤더 회사들이 다 같이 힘들지만 솔직히 제약바이오 업체치고 여기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의 하청업체는 없잖아요. 얘네들이 어려워진다고 같이 어려워져야 된다라는 또 한 번의 동료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제가 동료의식 2번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아까 알아보니까 그 증선이가 내일 9시부터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빨리 결론 내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중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든 아니 부정적으로든 얘기가 나와주면 나머지 여타 주식들은 제가 생각하기엔 꽃놀이패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 이동근 대표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나올수록 이제 시장은 안정화될 거라고 보고요. 또 안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대안을 또 찾게 될 것이고 만약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대표적인 지위를 잃게 되면 그걸 추종하던 자금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시가총액 상위의 코스닥 종목들을 또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뭐 남아있는 제약바이오들이 또 훈풍이 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지난 8월 16일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그때 2분기 실적 마무리되면서 8월 16일부터 9월 말까지 제약바이오 슈팅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필 15일 날이 뭐 나름대로 좀 의미 있는 변곡점이 될 것 같은데 실적 시점 마무리되는 그런 상황에서 제약바이오는 지금 굉장히 하단까지 내려와 있다. 이렇게 보면 새로운 모멘텀을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결과값에 상관없이 찾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넘어가도록 하죠.